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March 2021. The Tuesday 6: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자, 여러분 주식회사 SK 지주회사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벌써 3월 2일이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들어서 New Year Resolution을 결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올해가 6분의 1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2달이 지나갔으니까요. 야, 세월이 참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자, SK를 이제 지주회사인데 그 얘기는 한번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바꿔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순환출자는 한 회사가 있으면 이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순환출자인데 적은 자본 갖고 이렇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강점은 있지만 이렇게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연결고리가 부도나면 전체적인 그룹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있고 계열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가 어려워지면 이것만 끌어내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를 기업들한테 원해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데 아직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렇게 못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그걸 미국에 상장시켜서 그것 갖고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런다 그랬고, 순환 출자 형태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가려면 꽤 좀 자금 실탄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조금 쉽지 않았었던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예전에는 순환 출자를 장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기업들도 대부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고 자기 자본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룹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 말고 그 차등 의결제를 이렇게 허락해줘서 적은 주식 갖고도 기업을 지배해 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채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순환 출자였다가 지주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K 주식회사가 최태원 회장이 여기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가 뭐 SK 계열사는 다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SK 네트워크스, SKC, SK 머티리얼스, SK 바이오팜, SK ENC 등 293개사. 와, SK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9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있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막 요동을 엄청 치고 요즘 쫙 올라갔다 다시 어느 정도 쫙 조정받고 있는데, 현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26만 2,500원이고 52주 최고가가 36만 원이니까 꽤 한 20% 30% 정도 조정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1년 4월 13일 날 설립이 됐고요. 2009년 11월 11일 날 유가증권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5년에 구 SK 주식회사를 합병을 했고 이름을 그래서 SK CNC에서 SK 주식회사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제반 사업을 관리하는 지주사업하고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플러스 IT 서비스는 직접 합니다. 사업 부분, 그러니까 지주 사업 플러스 사업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종로에 있고 대표분은 3명이 돼 있네요. 최태원, 장동현, 박성화 이렇게 3분이 돼 있고, 매출은 2018, 19, 2020년 2018년에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매출이 상당히 많았어요. 100조 1616억, 2019년에는 99조 2646억, 2020년에는 83조 9027억 이렇게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18년에
4조 6,838억, 2019년에 3조 9,499억, 2020년에는 3,17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4.68, 3.98, 0.38로 좀 많이 줄었네요.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은 2018년 134.75, 2019년에는 153%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SK 주식회사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SK가 현대차하고 수소 동맹을 맺기로 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하고 정의성 회장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수소 트럭을 SK에 주고 그 다음에 SK에는 아마 또 수소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내용인가 봐요. 2023년에 연간 3만 톤의 액화 수소가 가능하고 SK ENS에서는 2025년에 25만 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비슷한데 포스코가 지금 1,500대 그 포스코 제철 차량을 전부 현대 수소차로 바꾸고 대신 현대차는 포스코가 생산한 수소를 받아서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 백악관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 단독으로는 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됐는지 백악관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또 좀 조정이 있겠죠. 거부권도 아마 요청을 했을 텐데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형식으로 아마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뭔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서 아마 좀 뭘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3월 달에 곧 상장 예정인데 가치가 잘하면 1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야구단 얼마 전에 팔았지 않습니까? 신세계에게. 그 다음에 유전도 팔고 수소 바이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딥체인지라고 그 최태원 회장님이 그 지금 요걸 주문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0년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1조 8천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8조 정도를 확보해서 거의 한 20조 정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된 자금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텔 랜드 부분을 인수했는데 10조 정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팔 수 있는 부분은 팔고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딥체인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전년도 2020년 2월 대비해서 2021년 2월은 9.5%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보면 아마 이제 SK그룹이 이렇게 딥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주식회사 SK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주회사니까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식회사 SK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반도체 소재나 뭐 이런 부분만큼 수익률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갖고 계신 분은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이 주식이 가격도 있고 좀 무거운 주식이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으면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주식 자체가 조금 무겁다는 것을 감안해 두시고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 두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대부분 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조정은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여러분이 좀 깊이 서치 하셔갖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아칸소에서 일어난 일 하면서 올해 초 집회 참석차 아칸소에 갔을 때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사랑을 보이시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담임하는 교회 예를 들어 간증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목사님의 간증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다. 이 개정판을 내면서 당신과 당신의 소그룹, 당신의 교회가 관계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젊은 부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니요, 이번 주에 누가 저희 차를 훔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를 훔친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하느님이 이 일을 통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도난 차량을 찾았고 15세 소년이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과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소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병문안을 가서 소년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앓고 있었는데 소년의 어머니에게 스스로 돌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부부는 돈을 모아 그녀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도난다는 젊은 부부가 자신에게 부어진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한 소년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전 남편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족을 찾기 집으로 돌아왔고 교도소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남편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을 결정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어찌됐든 그냥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에 편안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크리스천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본인이 처음에는 너무 먼 곳을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을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요.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마음도 잘 가꾸시고 지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몸 건강을 엄청 챙기는데 본인의 막상 마음의 건강은 안 챙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챙기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 본인의 부모님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주 정성적으로 사랑이 섬기신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주식회사 SK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